어제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 칸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상,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을 손에 쥐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올해가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라서 더욱 뜻깊은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칸 영화제 현장을 직접 다녀온 이은선 영화 전문 기자를 연결해서요.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직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제 내내 칸에 계시다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하셨다고요? 아, 네. 정확하게는 오후 1 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네. 아직 몸에 리듬이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칸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생충이 칸에서 이 공식 상연됐던 게 지난 21일. 그러니까 기자님도 그날 영화를 보셨겠네요? 네. 칸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10 시였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이었을 텐데요. 네네. 저도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봤고요. 네. 사실 칸 영화제 초안부터 경쟁작들이 이제 매일 한두 편씩 공개가 되는데 네. 이날까지 이렇다 할 화제작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좀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네네. 상영회 장소를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했을까?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예를 들어 네. 뭐 고액 과외라든지 뭐 네. 반지하라든지 이런 건 정형적인 한국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지하 얘기를 지금 중요하게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영화 속에 소광화 배우가 연기하는 그 기태라는 캐릭터의 가족이 반지하에 살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이 무척 중요한데 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네. 그 영어와 불어의 반지하를 표현할 적당한 단어가 없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한국적인 표현들까지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네. 제가 중간중간 영어 자막을 체크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음. 그래도 뉘앙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번역 자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 극장 안에 있는 관객들 전체 뭐 웃음 포인트라든가 혹은 놀라는 포인트가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아, 오히려 그 반응 자체는 외국 관객들이 조금 더 큰 편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네네. 네, 다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중에서 뭐 인물 중에 누군가가 그 네. 북한 뉴스 앵커 말투를 따라한다든가 네. 그리고 그 기태 가족이 대만 카스텔라 장사를 하다 맞다던가 뭐 이런 대목들이 등장을 해요. 음. 그런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외국 관객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었을 거고요. 이건 네.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들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그 수상 후 열리는 수상자들이 차례로 들어오는 기자회견이 따로 열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때 외국 기자가 그 북한 뉴스 앵커 말투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아. 봉준호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영화적인 농담이다. 네. 한국에서는 그게 일종의 조크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한 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그 영화제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지?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일단은 황금 종려상의 이름이 뭐 대상 뭐 이런 식이 아니어서 '이게 정말 그렇죠. 뭐 좋은 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냥 쉽게 일반적인 모든 시상식에서 얘기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칸 영화에는 여러 가지 항목의 그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랑프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네. 그랑프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건 음. 심사위원 대상을 의미하는 작품이고요. 네네.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에 이 황금종려상을 주는 것인데요. 네. 그 프랑스에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네네. 종려나무 잎사귀 모양의 트로피를 주기 때문에 황금종려상이라는 애칭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영화에서는 최초로 이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정말 음. 의미가 남다른 영화죠. 그리고 여태 칸 영화제가 올해가 72회였으니까 72개 영화의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셈인데 그중에서도 뭐 94년도에 그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정도를 네.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장르 영화가 사실 상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생충, 그러니까 장르 영화가 이 상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영화를 비교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네. 설명이었고요.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네. 기생충 이 영화 촬영할 때 주 52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네네. 영화 만드는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게 맞고요. 네네. 지금 그 주 52시간 근무 시간이 이제 영화 환경 내에서도 계약서로 표준 계약서로서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기생충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네. 한국 영화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많이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생충처럼 아주 화제가 되는 영화가 이 표준 계약서대로 영화를 찍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아마 되고 있는 것 아,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마도 조금 더 그 근무 환경,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 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확산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평론가들 말을 들어보면 그 영화제 수상작의 문법이 사실 일반 대중 영화와 호흡이 좀 다르다. 뭐 사실 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기생충은 이번에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장르 영화라는 표현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보통 우리가 뭐 장르 영화, 예술 영화 이런 식의 구분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네.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장르 영화를 항상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분명한 감독이고 또 네. 본인이 장르 영화의 어떤 그 장치들을 조금씩 비틀고 한국적인 상황들을 넣어서 장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스스로 굉장히 있는 네. 감독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상업 영화로 관객들이 만났을 때 뭐 네.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느낄 수 있는 그 괴리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아, 하겠죠. 네. 보통은 어려운 영화가 칸 영화제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런 지점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정말 재미있는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영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오스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저희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칸 영화제 다녀온 이은선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